들리세요?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 그 수업했더니 녹화가 좀 잘 안 됐어요. 뭐 잠시 저희 그 정지 상태에 놨던 거를 갖다가 녹화를 누르지 못해가지고 녹화가 안 돼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긴 했지만 저희 그 몇 초 안 올라가서 27초인가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올라가고 제 얼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실습 2에 해당되는 건데 실습 2라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 문자열에 대한 거를 문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하는 거를 좀 변형해 보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그 뭐 그냥 계속 수업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걸 드리고 나면 이 실습한 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그걸로 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 거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되러 오셨는데 그냥 한 학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시는데 두 가지로 해보는 거를 제가 이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 가족분 중에 분명히 저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아니면 친구 뭐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 좀 저희가 해서 실행을 기기에서 실행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 실행시키는 거 한번 해서 두 가지 걸로 해서 결과를 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저희 이 이메일 아시죠? 여기 자, 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서 두 가지 걸로 오늘 저희 하는 게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드를 다 드리니까 실행해 보시는데 요거가 돼야지만 그 뒤에 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 없이 바로 실행을 시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환경 구축했는지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걸 방법을 익히셨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앱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앱이 다 되고 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좀 괜찮게 앱을 만들었으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다가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무료가 됐던 유료가 됐던 간에 요즘 대부분 다 유료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음, 뭐 간단하게 제 생활비도 좀 벌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하긴 했지만 액티비티의 생성이라고 하는 거에부터 보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면에다가 뭔가 출력을 하기 위한 것라는 걸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액티비티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한 그 안드로이드 버전 3까지는 이제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어요. 4까지인가 썼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그 액티비티에 대한 기능을 좀 추가해서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조금 더 기능을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거를 이 상속해서 이 뭐를 만드냐면 나만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를 갖다가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나만의 그 클래스가 되는 거다.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엔 이 그 액티비티 하는 여러 개의 클래스 그 안에는 메소드들이 있죠.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고 on start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on distribut라고 하는 메소드까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메소드들을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정의한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를 든다면 이 오늘까지 하는 거나 다음 주까지 하는 것들은 이 인터페이스 기능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이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에서 키보드 동작이나 아니면 터치하는 스크린 터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앱에서 출력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력만 해주는 인터페이스니까 사용자한테 뭔가 메시지 전달하는 수준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그 이렇게 만든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된 인터페이스에 그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꼭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복잡할 경우는 뷰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저희 그 리소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이 기능을 구현한다. 자, 그래서 구현한다는 걸 갖다 임플리멘트라고 얘기하죠. 전체적인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기본 골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기본 골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보죠. 그러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 액티비티에 대한 어떤 이 그 기본 골격은 뭐냐에 대한 걸 한번 보죠. 그럼 여기 우리가 저희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의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그 클래스 하나 가지고 앱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앱을 가지고 하나의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의 앱이 동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그 클래스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앱이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았을 적에 이 클래스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한 덩어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자바에서. 물론 C 언어 같은 데서 쓴다면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또 패키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그 금고안은 DNS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 보통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한서 HKR과 같은 거에 도메인에 역순 이름을 쓴다. 가지고 한다. 역순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냐면 폴더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할 때 이 이제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서 HKR이다라고 한다면 KR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AC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에 한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다. 그 다음에 내가 고유해서 만들려고 하는 폴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exam 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폴더가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KR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위에 하위에 A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다시 그 하위에 한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다시 그 하위에 exam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이 클래스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뭐를 얘기하냐면 폴더 이름이죠. 폴더에 대한 건데 그 구분을 할 적에 구분자가 하위의 구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바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폴더 구분하기로 해서 이 보통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그 폴더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하위에 이렇게 거쳐서 만드는 거를 원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쓸 거냐 하면 이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랬죠.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건데 그 액티비티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액티비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이제 그 버전 4까지 이 썼을 적에 안드로이드 버전 4까지 썼을 때 이걸 API라고 하죠. 그 4까지 썼을 적에 이 그 액티비티가 있는 그 폴더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쓰고 있는 앱 컴패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폴더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키지들의 위치들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패키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써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뭐 앱 컴패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일단 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빼고 뒤에 이런 그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굉장히 찾기가 난해할 수도 있죠. 클래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같은 데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걸 자동적으로 추가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가죠. 임포트 부분들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있는 클래스를 쓸 것인지에 대한 클래스 위치를 알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게 나만의 클래스를 작성해 주는 부분이다. 자, 이 클래스를 작성해 주는데 과거에는 이 클래스 이름을 제 그 메인 클래스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 뭐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쓰는 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정해서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속을 받는다 그랬죠. 뭐를 상속받는 거냐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클래스와 관련된 걸 상속받는데 그 상속받는 위치가 요거란 말이에요. 앱 컴팻 액티비티. 그래서 여기다 상속받는 클래스 앱 컴팻 액티비티.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쓸게요.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쓰는 부분 중에 뭐냐 하면 첫 번째 뭐를 할 거냐면 이 여기는 그 아무것도 화면에 뜨지 않는 이걸 만들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비어 있는 형태의 어떤 형태의 화면을 갖는 앱을 갖다가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떴는데 여기는 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죠. 빈칸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한다 했을 때 꼭 써야 될 게 뭐냐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그냥 덜떡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된 걸 갖다가 덮어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덮어 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override라고 하는 그런 애노테이션을 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실행과 관계는 없고 이거는 컴파일러와만 관계돼 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다음 하위에 있는 메소드는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로 알려주는 거죠.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거 이런 거 빠졌습니다라고 하는 경고만 하고 컴파일 해주냐면 이 컴파일러 만든 그 업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아예 컴파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를 꼭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뭐를 오버라이드 한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걸 오버라이드 한 거다. 이제 뭐냐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와 같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데 그거를 다시 그 덮어쓰기 한 거다. 자, 여기 뭐가 있는데 그 번들 그리고 뭐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nCreate한 메소드는 어디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activity라고 하는 또는 main 여기 app compare activity라고 하는데 정의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다시 이런 걸 써주죠. super. 이 슈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뭐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요거는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다 이죠. 그래서 내가 상속받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상속받은 부분에다가 통지해 주려고 하는데 그 상속받은 클래스가 뭐냐면 app compare activity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app compare activity에는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써겠죠. 여기에 이렇게 이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 매개 변수 내용을 여기다 적는다.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하게 이런 이 메소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클래스가 하나 있다라고. 자, 이런 클래스를 보게 되면 비는 형태의 화면을 갖는 앱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비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추가해서 화면을 만들 때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오늘이나 전 시간에 또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어떤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좀 복잡하게 뭐 그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 있던 이 동영상을 좀 처리해야 된다든지 화면에 띄워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씩 쓰는 방법들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자바만 가지고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XM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연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XML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다. 먼저 빈 화면에서 내용을 추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죠. 먼저 지금까지 비어 있는 화면이 있어요. 비어 있는 화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뭐를 할 거냐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onCreate라는 메소드에 super onCreate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여기다 이제 뭐냐면 액티비티 위에다가 좀 내용을 갖다 추가하자.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용 추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쓰면 되겠다. 반면에 이 리소스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에는 이미 화면에다가 내가 제 공이라든지 하는 걸 그려가지고 집어넣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의 위치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리소스 위치가 어떻냐면 R이라고 하는 걸로 리소스라고 하는 걸로 위치가 그냥 대문자로 결정돼요.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 리소스가 있는 부분이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결정해 주는 거는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신다. 자, 그 중에 요걸 쓰기 위해서는 어떤 거하고 관련되냐면 XML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게 조금 더 쉽게 해요. 그래서 이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우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소스를 이용하는 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이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그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 제 그 상호작용하기 위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위에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 또는 앱 컴팻 액티비티 위에다가 이 그 여기다가 뷰라고 하는 거 클래스죠. 뷰와 그 다음에 배치라고 해서 레이아웃을 통해 이제 그 사용자와 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다 하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인터랙티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배치한다. 이걸 갖다가 배치하는 걸 써보자. 자, 이걸 쓰려면 아까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죠.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이거를 갖다가 수정해 주면 되겠다 하죠. 자, 어떻게 수정해 주는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처음부터 썼던 걸 보도록 하죠. 뭐 패키지 이렇게 나왔던 거 이제 생략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임포트 문이 이렇게 있죠. 임포트 문도 생략하고 이 클래스 정의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그다음에 클래스. 만약에 제 그 여기서 시작되는 그 액티비티 이름을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썼다라고 한번 뭐 이거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받게 돼 있죠. 근데 그 액티비티가 어디냐면 어떤 액티비티냐면 앱 그다음에 컴팻 액티비티 이렇게 생긴 걸 갖다 상속받아서 쓴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그 조금 전에 뭐를 썼었냐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하고 override 그 다음에 public void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까는 생략했었는데 이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이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쓰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 아이시클이라고 쓸게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너무 길면 또 제 그 이해 괜히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냥 매개 변수를 b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b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 가지고 메소드를 처음에 화면을 띄울 거에 대한 걸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속받는 그 메소드 그 클래스는 요 app compat activity 안에 있는 이 데다가 또 알려준다 이거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걸로 b라고 하는 이 그거 가지고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화면에 띄울 내용이다 하죠. 화면 인터페이스 부분이다 하죠. 이거 화면보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쓰는데 이건 뭐를 이용하냐 하면 뷰를 이용한다. 뷰 클래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뭘 거냐면 뷰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사용할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뷰 클래스를 상속받는 어떤 새로운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exam 그 다음에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하에서 보죠. 그때 만들어진 객체를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소문자로 보통 쓰라고 하죠.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고 요거는 객체명이죠. 그리고 객체 이름만 정했으니까 객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쓰죠. exam view. 그리고 가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생성자다라고 얘기했죠. 생성자.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초기값을 둘 때 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될 게 뭐냐면 set, 그 다음에 content view. 자, 이거는 어디서 제공하면 이그 이제 그저 클래 액티비티에서 제공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써줘야 될 게 뭐냐면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ex view라고 하는 이 객체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객체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마지막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중괄호를 쓰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EXView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된다. EXView라고 하는 이 객체 내용이 출력되는 거죠. 또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동작한다. 내용보다 인터페이스.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 자, 그래서 EXView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동작한다. 그걸 쓰기 위한 게 바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그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클래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이 우리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써보게 되면 화면 설계하고 그런 작업을 해줄 적에 이 뭐 몇 개에 해당되는 픽셀을 띄고 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주지 않고 대략적인 마우스 가지고 화면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그냥 화면 시켜주게 되는데 그와 같이 화면 설계해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미리 그려놓은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이 그 음악과 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 그다음에 동영상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화면에 또는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출력하려고 할 적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건 조금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이건 간단한 방법. 간단, 그 영상 그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좀 복잡한 화려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주는 부분을 써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비어있는 화면에서 조금 복잡한 형태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그 형태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레이아웃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보통 이건 뭐냐 하면 이 리소스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다음에 화면 설계를 할 적에 사용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이 방법이다. 자, 이걸 하려면 이 그 레이아웃 뷰 그룹을 사용한다 또는 이제 이 뭐 그 외부에 정의되어 있는 걸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그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아이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 리소스라고 하는 걸 정의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외부 리소스라고 부른다. 그 외부 리소스에 이 정의되어 있는 이 레이아웃 네,
그 리소스 아이디를 이용해요. 자, 이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 조금 있다가 화면 설계해 주는 부분들, 배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사용될 거니까 그때 접해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지저는 표준 안드로이드 규약을 사용한다 하죠.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이때 사용하는 게 아까처럼 R,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이 뒤에다가 사용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그 아이디와 관련된 또는 이제 그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는 부분이 되겠다. 이 리소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추가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패키지니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렇게 생긴 클래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퍼블릭 클래스,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 상속받죠. 이건 이제 제가 공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앱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사용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 메소드가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드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쓴다. public void onCreate. 여기 번들이라고 하는 걸 쓰고 b라고만 하는 제 매개 변수 이름으로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쓸 때 매개 변수는 상속받았으니까 액티비티를 상속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상속받을 때 썼던 create 메소드 이거죠. b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는 게 뭐냐면 set 그 다음에 content 뷰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화면에다가 또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리소스에 대한 위치다 이죠. R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에 대한 배치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그 메인 그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하는 그 화면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어떤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그 그림이라든지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꼭 뭐하고 관련되냐? 아까 XML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였어요. 근데 XML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는데 이 XML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의 전체적인 거 관련돼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manifes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manifest라고 하는 좀 XM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 이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 대응되는 부분들을 명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리소스라고 하는 걸 추가해 주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메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이 디버깅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걸 결정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먼저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거를 꼭 정의해 줘야 된다. 코드를 꼭 사용해 줘야 된다.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XML로 정의가 되어 있다.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ML이든 어떤 거든 간에 태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HTML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이 버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얘기 못 하겠지만 이 부분에 쭉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문자는 어디 들어가 있고 하는 것들이 결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앵글 브래켓으로 되어 있으면 꼭 마지막에 따라서는 앵글 브래켓에다가 슬래시하고 그 탭 이름을 쓰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짝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태그가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 액티비티에 어떤 저희 그 이름의 저희 그 클래스를 쓸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명시해 주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처음에 할 적에는 이런 명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보게 되면 리소스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걸 결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름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폴더에 메인 액티비티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우리 뭐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뭐뭐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액션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결정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서 메인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자원들은 어떤 거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다는 그림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불러다가 쓰고 아이디들이 여기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화면 첫 번째 화면이었다라고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화면에서 뭐를 썼었냐면 카톡을 썼다라고 카카오톡을 썼다라고 한번 네, 카카오톡을 한번 썼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 축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화면 2로 넘어가는데 이 화면 2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전화 걸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 화면 2에서 전화 걸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뭘 하냐면 이 사진 찍기를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되돌아가기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걸로 하냐면 전화 걸기 화면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화면이니까 다 뭐와 관련되냐 하면 이와 같은 거는 액티비티 동작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시간 관계를 보게 되면 현재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 있죠. 이렇게 되돌아가기 작업하려면 어떻게 화면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윈도우 10이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화면이 이렇게 뜨면 되겠죠. 여기다가 카카오톡 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고 여기 전화 걸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 거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진과 관련된 또 좋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면이 따로따로 뜨는데 이게 다 창이 나타날 텐데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면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터치할 방법도 없어지는 거죠. 손가락이 아주 가늘다든지 해야 되냐면 화면이 적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화면이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그다음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기가 다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거죠. 그 화면 하나하나를 뭐라면 액티비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되돌아갔을 때 다시 전 화면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냐면 스택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그 책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액티비티에 대한 동작이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이 스택에서 아예 그 빠지게 한다면 on this ro이라고 하는 걸 써서 완전 종료시켜 버리면 되는데 완전 종료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다음 화면으로 그냥 쭉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스택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갖춰진다. 자, 먼저 동작을 보게 되면 이게 스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화면에 대한 거니까 카톡에 대한 거다. 톡 화면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톡 화면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뭐냐면 전화 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이 톡 화면이 밑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걸기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진 찍기에 해당되는 거가 남아 되는 거죠. 이렇게. 나서 되돌아가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진 동상은 없어지고 이와 같이 전화 걸기라고 하는 작업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게 동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뭐냐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그 앱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앱마다 동작하는데 이때 제일 위쪽에 있는 것처럼 사용된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on 이렇게 동작하는 게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 동작하고 그 다음에 원위치로 되돌아갈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on rhythm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되돌아가기 작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뭐가 되냐 하면 전화 걸기 위에다 사진이 들어가는 건 톡 다음에 전화 걸기니까 요때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 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on pause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액티비티의 동작이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더 추가해서 뭐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에서 실습 2라고 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2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요거 실습 2 자료는 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실습 2. 네, 이 실습 2입니다. 오늘 한 내용들 요거 그대로 꼭 해보시는데 이 클래스에 보게 되면 기기에서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그 PDF 파일로 해서 하나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바로 그걸 넣어서 실행시켜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컴퓨터 속도가 늦어서 에뮬레이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 되겠다 한다면 기기에서 동작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럼 굉장히 빨리 끝날 거니까 기기 동작한 거, 이 전화기 보통 다 집에 2개 정도는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기 동작한 거에 대한 걸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출석한 거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걸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5.1 제가 저희 그전 시간에 저희 그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운로드 한빛 출판사에 있는 데서 가져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면 이 폴더가 제 마음대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냐면 쿡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자연적으로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에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다 그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 스트링 EX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들 거고 이 프로젝트 하에 그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들어가겠죠. 그 클래스들은 다 요 폴더를 가지고 차지하게 돼 있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요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환경 지금은 Q 버전이 아니라
P 버전, 파이라고 하는 9.0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8.0의 오레오라고 하는 이제 과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7이라든지 하면 그거에 맞는 API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9번 API는 10 버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 버전은 9 버전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골라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거 가지고 하게 되면 10 버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새로 좀 더 이 API 또는 이제 그 SDK를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만들게 되면 뭐냐 하면 이렇게 krac 한수라고 하는 DNS의 거꾸로 된 거에다가 string ex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패키지 이름을 정할 거고 이 하위에 이 두 개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쓸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걸로 쓸 거다. 그래서 이거 다 하고 나면,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이 세 개로 창이 나눠지는데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krac 한서 string ex라고 하는 이게 보이게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하고 나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쪽과 이제 그 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이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요거 하나와다가 string view.java 두 개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기 위한 자바 코드를 작성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포트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했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다면 자동화 도구를 그냥 쓰자. 그래서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 패키지에 쓰는지 표시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알터네이트 키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 문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메인 activity.java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string view라고 하는 자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출력해주는 부분이고 이게 액티비티를 상속받는 부분이죠. 먼저 보게 되면 패키지 이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메인 액티비티 여기까지 다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add compare 액티비티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on creat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쭉 써주시면 되죠. 먼저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매개 변수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상속받는 클래스 add compare activity 부분에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on create 메소드에 관련되는 매개 변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면에 타이틀을 찍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거 그냥 빼시면 되는 요걸 쓰시면 되는 거고 화면에 타이틀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요거 그냥 이제 커멘트 문으로 슬래시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냐 하면 이 부분이죠. string view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아까는 어떻게 썼었냐면 요거를 두 가지로 썼어요. string view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이렇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바꿔도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string str view 이런 객체를 만들겠다면 여기다가 new라고 하시고 string view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생성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new라고 썼는데 요거 대신에 이걸 지우시고 요 매개 변수값 str view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str view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한 줄로 쓰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new라고 하는 걸 쓰고 이걸 한 줄로 그냥 바꾸는 거죠.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string view라고 하는 이 클래스 이거를 가지고 화면에 띄울 부분이란 말이에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 화면에 출력될 부분이죠.
그래서 요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그 부분이 뭐냐면 실제 화면에 띄우는 거는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띄운다. 아까는 activity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화면에 대한 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실제 화면에 나올 부분에 대한 것들을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글자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건 생성자 부분이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매개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함수 이름을 가지고 돼 있으니까 요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작업할 건 뭐냐면 바탕화면은 뭘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초기 작업이니까. 그래서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는 이 생성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초기 작업이죠. 초기 작업해 주는 거고 이때 뭘 할 거냐 하면 여기서 해주는 거는 이 화면 그 배경 색을 결정해 주는 데 사용됐다라는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화면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게 뭐냐면 상수값이죠. 요 화이트라고 하는 거는 상수값을 쓰인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는 상수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화이트라고 하는 색깔로. 이건 숫자 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 없으니까 암기하기 쉽게 컬러라고 하는 폴더 밑에 클래스 폴더 밑에 이런 상수값이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뷰라고 하는 이 클래스 하위에 뭐가 있냐면 메소드가 실제 화면에 띄우는 부분은 온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 이 온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이 화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데 여기에 엔타이 그 엘리아스라고 해가지고 엔티 엘리아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기 위해서 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죠. 선을 쭉 그리면 선이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 학기에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뭐 아실 테지만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좀 화면 동그라미가 좀 찌그러지는 것 같다. 좀 더 저기 사람 시각적인 효과에서 아주 좀 이게 그 동그랗게 보이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선을 일직선을 걷는데 선이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다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그 벡터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음, 선이 꺾어지는 것처럼 또는 저희 그 일직선을 나지 않고 중간에 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거죠. 색깔을 약간 연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니까 이걸 쓰게 되면 그런 작업 해주는 거고 이걸 빼버리면 저희 그 엔티 엘리싱에서 저희 그 화면에 어떤 부드러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필요에 따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문자 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 크기를 12 폰트 크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색깔인데, 요게 R, 요게 R이에요. 빨간 R, G, B인데, 요 앞에 255 요거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다. 얼마나 밝은지 느린지 그에 대한 이 밝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알파 값이라고 얘기해요. 투명도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RGB 앞에 A가 있는데 이 A는 알파라고 하는 거고 이게 A는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A는 이 그 투명도를 얘기한다. 투명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화면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 모니터가 어떤 건지. 그래서 화면 크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이 각각의 모니터 또는 이제 스마트폰의 그 환경에 따라서 이 가로가 얼마인지 세로가 얼마인지 그거를 하나 일일이 다 그 기억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get width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일단 폭이 얼마 되는 모니터인지 그 다음에 세로로 하는 이제 그 가로가 얼마, 세로로서의 이제 그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거를 정보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 크기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et height, get width와 get height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이 화면 크기 다음에 여기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냐면 자바에서는 문자열의 경우는 연속한다라고 하죠. 영어로 concatenation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연속하는 거다. 붙이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 0이라고 되는 게 이 x축 그 다음에 이 30이라고 하는 게 y축 값이다. 그래서 이 우리 보게 되면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좌표 원점으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오른쪽 x축 값이 늘어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y축 값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그 y축으로 위에서부터 30칸 정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라고 돼 있는데 이 페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죠. 다 페인트.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페인트. 이게 뭐냐면 이 페인트라고 하는 이거는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면 크기부터 시작해서 따옴표 여기까지. 요 화면 크기에서 따옴표에서 따옴표까지. 그 다음에 get width라고 하는 이렇게 쓰게 되면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숫자인데 문자열로 그냥 바꿔버려요. 근데 이것도 숫자 값을 문자열로 바꿔버려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자에 대한 부분이 출력되는데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죠. 12 폰트를 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는 255로 하니까 짙은 투명도란 뜻이고 RGB가 000로 돼 있으면 검정색으로 나올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에 해당되는 걸로 나옵니다. 바탕 화면은 흰색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열의 폭을 좀 이렇게 변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A자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 좀 글자 크기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폭은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자 폭에 대한 걸 갖다 이제 그 문자 크기를 자꾸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센트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 문자 크기를 좀 늘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센트, 디센트에서 하나 좀 한 단계 크게 하고 한 단계 줄여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Y축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문자를 좀 달리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문자 크기를 12폰트를 바꾸고 색깔을 RGB에서 255쪽 다시 말해서 빨간색 쪽을 진하게 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12도트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 대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출력하신다. 그래서 여기 뒤에 페인트도 마찬가지 이 조금 전에 바꿨던 속성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에 속성이 여기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더트라고 하는 형태의 문자를 나타낼 적에는 이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소드로 크기 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이번에는 G 쪽이죠. 그러니까 그린, 초록색에 해당되는 걸로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거. 24에 해당되는 거는 맨 오른쪽이니까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색깔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두 개 그 클래스로 만들어지겠죠. 자바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지만 이거 컴파일은 자동 컴파일이 되고 나면 이 메인 액티비티 점 클래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스트링 뷰 클래스에서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묶는 패키지 이름이 뭐냐면 krac 한서 string ex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에뮬레이터 실행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에뮬레이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기기에서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이 스마트폰에서 그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저희 저 이걸 뭐라 그러나요? 저희 설정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네.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면 설정 부분의 맨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저희 필요해 아니 그게 돼 있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됐을 때 빌드 번호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 빌드 번호 맨 아래 보게 되면 기기에 동작할 때 이 기기에서 실행할 때 처음에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설정 제일 밑에 보면 빌드 번호라고 있어요.
빌드 번호가 나오는데 빌드 번호를 갖다가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계속 터치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 하고 나면 개발자 옵션을 바뀌어요. 하고 나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옵션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개발자 옵션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고 한참 내려가게 되면 이 디버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부분 나와요. 여기서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디버깅 이걸 갖다가 ON으로 바꾼다.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스마트폰을 PC에다 꽂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그 스마트폰을 꽂게 되면 소리가 따랑 하는 소리가 나죠. 땡 소리가 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환경에 대한 걸로 한번 볼게요. 잘 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제 걸 보게 되면 이 부분 여기 Q라고 하고 가로에 픽셀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에뮬레이터 동작하기 위한 거고 제 스마트폰을 꽂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제 걸 가지고 한번 꽂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여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그냥 바로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좀 걸려야 돼. 이건 어떤 디바이스나. 이게 디바이스 번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만약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해당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아이디가 나오게 되겠고 뭐 갤럭시 뭐 어떻게 이름이 그런 거에 대한 게 나오고 만약에 또 다른 거다라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스마트폰의 OS가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여기다 꽂아서 시키시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 실행할 적에는 바로 이 부분이죠. 런 해가지고 실행하는데 이 런에 이 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행하고 이 런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실행해 주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실습 2를 했으니까 실행해 주는 걸 가지고 해보시는데 숙제 성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숙제는 어떤 걸 가지고 한번 해보냐 하면 숙제는 실습이죠. 이건 숙제라기보다 실습을 해보는데 첫 번째 오늘 저희 그 실습 2를 갖다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습 2를 실행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가 이 기기에서 그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뮬레이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하냐면 화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떠나야 됐거든요. 이렇게 안 나왔네.
자, 화면에다가 홍길동이다라고 한다면 홍길동,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홍길동, 그다음에 조금 더 크게 홍길동, 더 크게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점점 글씨가 작아지게 할 수 있겠죠. 이거 보이세요? 화면? 화면이 꺼졌지.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은 처음에 이제 그 검은색에서 흑색, 그 검은색에서 색깔을 점점 바꾸면서 점점 글씨가 커지고 다시 작아지고.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이쪽으로 100개, 이쪽으로 100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0개, 100줄, 여기 100줄. 하나하나 다 타이핑 하시지 않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저희 드렸던 것처럼 폰트 사이즈 결정해주는 저희 그 부분에다가 포르를 이용하시던지 뭐 해서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set text size 가지고. 이걸 해서 글씨 크기에 대한 거, 색상에 대한 거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크기, 그 다음에 색상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이 그 이 하나 앱을 만들면 되겠다 이제. 앱을 작성하시면. 앱을 작성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기기하고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기기에서 하는 거하고 에뮬레이터에서 하는 거 두 가지를 해서 에뮬레이터. 그리고 이 하신 거 사진 찍어서 또는 사진이든 아니면 저희 그 캡처한 걸로 이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 되셨으면 캡처한 거 캡처 영상 저에게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KWN, 그 OHKWN, 그 다음에 한서 ac.kr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OHKWO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서 ACKR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일로 해서 보내주시는데, 오늘 끝나면 다 잊어버리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중으로 저희 작업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다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출석 잘 하셨구나라는 걸로 결정해서 출석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상의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같이 그 기기가 나는 애플을 쓰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친구분들 거 같이 빌려서라도 좀 하셔서 일단 저한테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좀 연락 주시고 이런 게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실습 과제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우리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하듯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하시고 다 되신 대로 저한테 이메일로 캡처한 화면 만약에 저희 기기에서 했다면 기기 사진 찍을 수 있죠. 그 사진 찍은 그 캡처한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보내줄 적에는 성명까지 다 넣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